공포가 아니라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2025년에 어느 차가운 겨울 새벽, 자유로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흘러나왔고 창밖의 안개는 한강의 물기를 머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를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지만 창밖의 풍경은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를 뚫고 나타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민준의 망막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는 서울과 파주를 잇는 평범한 도로였지만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그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이었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갓길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한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이질적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였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민주는 자문했습니다. 사고라도 난 것일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근처에 멈춰선 차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손을 들어 차를 세워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에 혼자 서 있는 여자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대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차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바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물비린내와 흙먼지 냄새가 섞인 기분, 나쁜 냉기가 민준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았을 때 시트가 눌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시간에 혼자 위험하게 왜 여기 계셨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고 창백한 손가락을 들어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마치 피가 통하지 않는 밀랍 인형처럼 딱딱해 보였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묘한 불쾌감을 억누르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높아졌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파주 쪽으로 가시는 거죠? 저도 그쪽 방향이라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 바람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 가야 해, 내 눈. 민주는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룸미러를 통해 여자를 훔쳐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스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짧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순간에도 그녀의 선글라스에는 아무것도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렌즈라면 빛을 반사하거나 주변 풍경을 담아내야 했지만 그 선글라스는 그저 깊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얼굴에 2개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아주 조금씩 민준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느린 속도로 그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기괴한 비명 같은 잡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대형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민준 또한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 반동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실내등을 켰습니다. 괜찮으세?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준의 비명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글라스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하게 깎아낸 듯한 안구가 아니라 마치 송곳으로 파헤쳐 놓은 듯한 시커먼 구멍 2개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너머로 부서진 두개골의 하얀 단면이 비쳤습니다. 여자는 눈이 없는 그 구멍으로 민준을 응시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네, 눈, 못 봤어? 민준의 비명은 차가운 차창에 부딪혀 무력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뚫린 2개의 거대한 구멍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심연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공포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2장 붉은 아스팔트의 기억. 민준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마치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민준의 처절한 외침에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백한 손을 뻗어 민준의 얼굴을 향해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차가운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으로 강렬한 환상들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서울의 밤거리를 즐기던 한 젊은 여성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델 지망생이었고 그날 밤 친구들과의 즐거운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의 자유로는 지금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밤, 그녀가 탄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그녀의 차를 덮쳤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 2개가 그녀의 눈으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아,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신경계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찾아줘. 내 눈. 그날 아스팔트 위에 두고 온 내 눈. 갑자기 차 안의 모든 전원이 꺼졌습니다. 계기판의 불빛도 라디오의 잡음도 사라진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차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긴 것은
시트에 묻은 눅눅한 물기뿐이었습니다. 제3장. 끝나지 않는 추적. 민주는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모두 켰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 선 민주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검은색, 멍처럼 보이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눈 주변을 강하게 누른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자유로의 안개가 눈앞에 펼쳐졌고 선글라스를 벗은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도 환각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니터의 검은 화면 위로 그녀의 구멍 뚫린 눈이 비쳤고 정수기에서는 물소리 대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사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아카이브를 며칠간 뒤진 끝에 그는 마침내 1991년 11월에 발생한 자유로 뺑소니 사고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구겨진 승용차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유실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목록 중에는 고급 선글라스와 피해자의 안구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며칠 뒤 검거되었습니다. 민주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 운전사가 도주하며 피해자의 시신을 도로 옆 배수구 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제4장. 다시 자유로로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비극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 키를 잡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강박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그는 다시 자유로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습니다. 민주는 사고가 났던 지점으로 추정되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차에서 내려 배수구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차가운 흙더미와 쓰레기 사이를 헤매던 중 그의 손끝에 딱딱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나타난 것은 오래된 선글라스 다리 한쪽과 빛이 바랜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찾았구나. 민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흩뜨려 놓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곳에 서 있던 여자의 형체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뚫려 있던 검은 구멍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아스팔트에 닿자마자 하얀 꼬립처럼 변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순찰차가 갓길에 세워진 민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은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깨웠을 때 민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로 인근에서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하필이면
사고가 잦은 그곳에 가게를 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밤이면 민주는 가게 앞 도로변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아둡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말합니다.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 남자의 옆에는 세련된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고 말입니다. 민주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잊혀서는 안 될 슬픔이 있으며 그 슬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오늘도 자유로의 안개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길 잃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며 말입니다. 그의 눈가에 남아있던 검은 자국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더 깊고 따뜻한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유로의 괴담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누군가에게는 슬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유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사이로 안개는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채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유로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민준의 삶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자유로의 안개는 그렇게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민준의 꽃집을 찾는 기묘한 손님들과 그가 발견한 유품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로 이어집니다. 민준이 배수구 근처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선글라스 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흙에 뒤엉킨 차에 발견된 작은 은색 펜던트 로켓이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른 천으로 정성스럽게 흙을 닦아냈습니다. 로켓의 뚜껑은 오랜 시간 부식되어 잘 열리지 않았지만 민준이 힘을 주어 누르자 기괴한 금소금과 함께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로켓 안에는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은 사진 한 장과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분명 자유로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 부분만 누군가 송곳으로 파헤친 듯 날카롭게 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종이 조각에 적힌 글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번졌지만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내 눈을 뺏어갔으니 이제 당신의 차례야.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처절한 저주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의 꽃집 안개꽃에는 기묘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벽녘 자유로를 지나온 운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초점 없는 눈동자와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중년 남성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에 젖지도 않았는데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차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발 이 꽃을 그녀에게 전해주십시오. 남자가 내민 것은 1991년도 발행된 낡은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민준이 꽃을 준비하려 뒤를 돌아본 순간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바닥에는 흥건한 물자국과 썩은 비린내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유로에서 그녀를 도와준 이후 그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일종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유로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을 해친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운전자의 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과거의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기사에서 보았던 음주 운전자의 신원을 추적하던 중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구속되었던 트럭 운전사는 실제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받고 대신 감옥에 간 대역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당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자 사진 속에서 눈이 파여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조작했고 피해자 여성을 차가운 배수구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민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선글라스를 쓴 채 서성여야 했는지, 왜 눈이 없는 구멍으로 세상을 증오하며 바라보아야 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자율에는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로켓과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이 지독한 인연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유로 중간 지점,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에서 차가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구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로켓을 건넸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당신의 고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어둠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녀의 손이 로켓에 닿는 순간 차 안의 모든 유리가 동시에 깨져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민준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자유로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원한 맺힌 귀신의 울음이 아니라 억울하게 삶을 빼앗긴 한 소녀의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자유로를 비추자 거짓말처럼 폭우와 안개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부서진 차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조수석에는 더 이상 차가운 쑥이나 비릿한 냄새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깨끗하고 맑은 유리구슬 두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선명한 눈동자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민주는 로켓 속의 진실을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오래된 권력의 부패는 세상에 드러났고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가해자의 이름은 영원한 낙인이 되어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로에서는 더 이상 선글라스를 쓴 여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구간을 지날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민주는 꽃집을 정리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 새벽에 자유로를 달립니다. 이제 그에게 그 길은 공포의 도로가 아니라 가장 슬픈 진실을 간직했던 한 친구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가끔은 그녀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마워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높입니다. 길게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누군가가 보내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원한은 안개와 함께 흩어졌고 자유로의 밤은 비로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새벽 자유로 15km 지점 안개 사이로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식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는 비에 젖지도 않은 차에
조용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가주게. 내가 두고 온 기억이 있는 곳으로.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른쪽 눈으로 백미러를 보자 노신사의 가슴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자유로가 닦이기 전 이 근처 해안에서 실종된 실향민의 홀령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안내한 곳은 자유로 변해한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노신사의 눈에는 여전히 50년 전의 갯벌과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들을 기다렸네. 북에서 내려올 아내와 아들을 위해 등불을 켜두었지. 하지만 자유로가 생기고 철책이 세워지면서 나는 돌아갈 길도 기다릴 길도 잃어버렸어.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녹슨 호루라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노신사와 함께 벌판에 섰습니다. 민준이 성을라스를 벗고 회색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자 굳게 닫혀있던 공간의 틈새가 벌어지며 과거의 잔상이 나타났습니다. 안개 너머로 어린아이의 울음 섞인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가 이승의 미련을 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빌려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노신사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민준의 손에는 차가운 은화 한 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인도만이 민준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김희진의 원한이 거친 자리에 훨씬 더 악의적인 존재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슬픔을 먹고 자라는 악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택시 뒤로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밴 한 대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 차에서는 생명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오직 살에만이 가득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직감했습니다. 오태식의 몰락 이후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민준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은 밴은 민준의 택시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민준은 핸들을 꽉 쥐고 오른쪽 눈의 힘을 개방했습니다. 택시의 전조등이 푸른색으로 빛나며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너희 같은 것들이 올 곳이 아니다. 민준의 외침과 함께 자유로의 아스팔트 위로 거대한 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그동안 구원해 주었던 수많은 영혼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검은 밴의 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비현실적인 추격전 끝에 검은 밴은 스스로 불타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불의가 계속되는 한 억울한 죽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자유로의 안개는 다시 짙어질 것입니다. 민준은 다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희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밤도 부탁해요.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은색 택시는 새벽 안개를 가르며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될 그 택시는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뒤 자유로 갓길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심어놓은 하얀 안개꽃들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이 사고를 막아준다는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안개가 자욱한 날 밤에 길을 잃은 운전자들은 보았다고 합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친절한 기사가 운전하는 은색 택시가 자신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며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민준의 회색 눈은 이제 슬픔을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떨던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의 수호자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의 영원한 동반자였습니다. 자유로의 전설은 그렇게 공포에서 희망으로, 다시 사랑으로 흐르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태식에 대한 복수가 끝난 후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할 틈도 없었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 선 그의 오른쪽 회색 눈은 이제 빛을 잃고 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검은 핏줄이 마치 나무뿌리처럼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인도하고 복수를 대행하는 힘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마다 그의 살아있는 육신은 조금씩 죽음의 기운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냄새를 더 잘 맡게 되었고 입에서는 온기가 아닌 차가운 서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공포를 잊기 위해 다시 자유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성불한 줄 알았던 김희진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선글라스를 쓴 민준 자신 나을의 환영이었습니다. 환영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환영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검은 구멍만이 민준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구원했다고 믿었지? 아니, 너는 그저 나를 대신할 새로운 그릇이 되었을 뿐이야. 환영의 목소리는 민준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수천 명의 망자가 겹쳐진 듯 기괴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의 귀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가 나타나면 그 바통을 넘겨주고 다음 희생자를 사냥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음 그녀를 태웠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길게는 한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민준의 입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집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민준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부는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자유로의 축축한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가 낳은 새로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23장 영원한 포로 민주는 깨달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오태식에게 내렸던 형벌, 영원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 이 사실은 자신에게도 내려진 저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낮에는 존재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는 자유로 밑바닥에 차갑고 어두운 배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밤이 되면 다시 선글라스를 쓴 채 갓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이었던 회색 안개는 이제 그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유로의 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유로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쓴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창백한 남자가 차를 세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를 태운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며칠 뒤 실종되거나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파내버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내 눈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중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오늘도 안개 자욱한 자유로 갓길에 서 있습니다. 멀리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입계는 기괴하고도 슬픈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자유로 전체를 비춥니다. 수천 대의 차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 도로 밑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억울한 혼령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민주는 그 거대한 무덤에 새로운 파수꾼이 되어 영원히 거치지 않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유로의 가로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꺼집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다음은 당신 차례야. 자유로의 밤은 다시 침묵에 잠기고 안개는 더욱 짙게 깔리며 도로 위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씁니다. 오태식에 대한 복수가 끝난 후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할 틈도 없었습니다. 거실 거울 앞에 선 그의 오른쪽 회색 눈은 이제 빛을 잃고 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검은 핏줄이 마치 나무뿌리처럼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인도하고 복수를 대행하는 힘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때마다 그의 살아있는 육신은 조금씩 죽음의 기운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냄새를 더 잘 맡게 되었고 입에서는 온기가 아닌 차가운 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공포를 잊기 위해 다시 자유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성불한 줄 알았던 김희진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선글라스를 쓴 민준 자신의 환영이었습니다. 환영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환영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검은 구멍만이 민준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구원했다고 믿었지? 아니, 너는 그저 나를 대신할 새로운 그릇이 되었을 뿐이야. 환영의 목소리는 민준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수천 명의 망자가 겹쳐진 듯 기괴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의 귀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가 나타나면 그 바통을 넘겨주고 다음 희생자를 사냥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음 그녀를 태웠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길게는 한 젊은 남자가 차를 세우고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민준의 입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집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민준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부는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자유로의 축축한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가 낳은 새로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깨달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오태식에게 내렸던 형벌, 영원히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 이 사실은 자신에게도 내려진 저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낮에는 존재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는 자유로 밑바닥에 차갑고 어두운 배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밤이 되면 다시 선글라스를 쓴 채 갓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이었던 회색 안개는 이제 그의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유로의 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유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쓴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창백한 남자가 차를 세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를 태운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며칠 뒤 실종되거나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파내버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내 눈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중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오늘도 안개 자욱한 자유로 갓길에 서 있습니다. 멀리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입계는 기괴하고도 슬픈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자유로 전체를 비춥니다. 수천 대의 차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 도로 밑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억울한 혼령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민주는 그 거대한 무덤에 새로운 파수꾼이 되어 영원히 거치지 않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유로의 가로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꺼집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 다음은 당신 차례야. 자유로의 밤은 다시 침묵에 잠기고 안개는 더욱 짙게 깔리며 도로 위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립니다.